네, 이번에는 엑셀을 통해서 어떻게 매출을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템플릿은 처음에 이해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복잡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엑셀을 통해서 매출을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희가 상품과 거래처별로 분류를 하는 일종의 코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코드라는 거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손님이 오늘 와서 젤라또에서 들어온 니트를 하나 사갔다고 합시다. 저희는 이 니트를 NT1001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저희는 니트를 NT라고 앞에 두 글자로 써주기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젤라또는 1번이기 때문에 1번의 세 번째 글자에 1을 써주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001은 젤라또에서 들어온 니트 중에 1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상품이 있으면 NT1001이라는 단어만 봐도 이 물건은 니트인데 젤라또에서 첫 번째로 들어온 니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이렇게 코드 정의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손님이 와서 볼레로에서 들어온 맨투맨을 하나 사갔습니다. 맨투맨은 TS죠. TS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볼레로에서 들어왔으니까 세 번째 글자는 4입니다. 근데 이게 볼레로에 들어온 것 중에 두 번째 상품입니다. 그러면 TS4002가 됩니다. 이 두 번째 상품은 TS4002라는 고유의 번호를 부여를 받게 됩니다. 이 규칙을 저희는 앞에 가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시리얼 넘버는 각 거래가 가지는 고유한 부호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실 때마다 그 다음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장님은 판매일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2년 6월 5일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옆에가 주말로 바뀌고 날짜가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 빨간 글씨인 상품 코드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젤라또는 아까 1번이었는데 니트는 NT였습니다. 그러면 NT 니트인데 젤라또 1번에서 들어온 세 번째 니트라고 쳐주시면 젤라또라고 거래처명이 뜨게 되고 니트 당연히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수량과 판매 단가입니다. 이 수량이라는 거는 실제로 몇 개가 팔렸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손님이 이 니트를 2개를 사갔다고 하면 2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니트를 얼마에 사갔냐고 하면 25,000원에 사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값이 입력이 되게 되는데요. 사장님이 입력하신 값은 이렇게 세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값은 제가 니트는 입고 단가가 2만원이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나오는 값입니다. 이처럼 사장님께서 물건이 카테고리별로 들어오실 때마다 이게 얼마에 들어오는가를 여기다가 이제 쭉 나열을 해주시면 이렇게 연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000원짜리를 2개 팔았는데 그러면 한 개당 마진이 5,000원이 남았겠죠. 근데 그 5,000원이 2번 일어났으니까 총 마진이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만원 중에 만원을 남겼기 때문에 20%의 마진율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코드 입력과 수량과 판매 단가의 입력만으로 모든 거래의 정보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보가 다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분류 코드를 보시면 코트는 CT입니다. 근데 이 코트가 미닉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코드를 분류를 해야 될까요? CT 미닉에서 들어왔으니까 E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온 상품입니다. CT 2001을 여기다 쳐보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8일이면 평일이 나오겠죠.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 CT 2001 하면 코트, 미닉에서 들어온 코트가 입력이 됐습니다. 코트는 입고 단가에서 3만원에 들어온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만원보다 비싸게 파셔야겠죠. 4만원에 파신다고 해봤습니다. 4만원에 파시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얼마에 파냐, 몇 개를 파냐, 예를 들어 3개를 팔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총 매출은 12만원이 되고 3만원에 들어온 걸 4만원에 팔았으면 한 개당 만원이 남게 되는데 이걸 3개 팔았으니까 마진은 3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총 매출에서 마진의 비율인 25%가 마진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의 거래가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채워가시게 되는 겁니다. 한 개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심플에서 들어온 티셔츠가 팔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심플은 3번, 티셔츠는 ST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ST를 써주고 심플에서 들어왔으니까 3번, 그 다음에 이거는 6번째로 들어온 물건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3006, 이 값을 이제 앞에 똑같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상품 코드에 CT 3006, 그러면 심플에서 들어온 코트, 그런데 코트는 3만원이었으니까 이번에는 5만원에 파셨다고 생각을 해보고 5만원을 입력을 하신 이후에 한 개만 팔았다고 하면 2만원이 남고 마진율 40%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는 2022년 5월 7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7월 1일은 평일이지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거래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거래를 채워가시다 보면은 위에 있는 숫자들이 변동을 하게 되는데 이 숫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판매 건수라는 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판매 건수가 일어났냐는 겁니다. 이건 손님이 온 횟수이기 때문에 또 손님이 물건을 사간 횟수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고 중요한 건 수량 합계입니다. 몇 개가 팔렸냐는 걸 의미한데요. 3월부터 7월까지 현재 70개의 물건이 팔렸다는 것을 이 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매 단가는 개수로와 합계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3월부터 7월까지 매출은 361만원이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진은 같은 기간 동안에 168만 5천원이 발생을 했고 이걸 나눠봤을 때 평균 마진율이 41%가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옆에 표는 카테고리, 즉 상품 종류와 거래처,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서 매출과 마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요. 자동으로 이 숫자 값만 입력을 해도 여기서 계산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카테고리 중에 니트가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마진도 당연히 1위입니다. 또 거래처에서는 젤라또가 1위고 마진도 젤라또가 1위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전체의 데이터를 보고 싶으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터를 확인을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많은 날짜들 중에 3월에 판매된 값만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아래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셔서 모두 선택을 해제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3월을 눌러서 해주시면 6월, 7월은 사라지고 3월 데이터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 위에 있는 숫자들도 바뀌게 되는데요. 총 판매 건수는 28건, 수량 합계는 3월에 총 59개를 팔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매출은 321만 5천원이 나왔고 마진율은 160만 원이 나오고 평균 마진율이 43%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6월만 가보겠습니다. 6월은 3건밖에 없죠. 6월에는 평균 마진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분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자면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사장님께서는 니트를 주력으로 하시니까 니트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니트는 3월부터 6월에만 팔렸고 주말보다는 평일에 훨씬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수량은 총 21개가 팔렸고 매출은 125만원이 마진은 83만 5천원이 나와서 평균 마진율이 55%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모두 선택을 풀어주시고 이번엔 거래처로 가보겠습니다. 젤라또에서 들어온 물건만 보고 싶다 하면 젤라또에서는 니트가 제일 많이 들어왔고 평일에 훨씬 많이 들어왔고 매출은 199만원, 총마진이 109만원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거래처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풀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호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엑셀 템플릿이 굉장히 매출 관리에 있어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올바르게 정의를 하신 이후에 이 코드를 간단하게 이쪽에 입력을 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들이 한 번에 입력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간편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쌓아서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어떤 가격에 어떻게 들여와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엑셀에 대한 설명이었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